내란 특검 대해서도 추가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드론 작전에 대해서 저희가 홍작가 TV가 제시하고 있는 의문이 과연 미국이 이걸 몰랐을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이걸 알았다고 하면 미국이 정전협정 위반을 용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송작가 TV가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독이 동아일보에서 떴습니다. 지난 6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4명에서 6명의 기획팀을 구성을 하면서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 V 보고서, 대통령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그 정전협정 위반 문제로 합참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기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합참이 있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전산망에는 안 올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군작전을 하고 있는데 가로 직속 상관인 합참이나 국방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건을 제작해갖고 이거를 대통령실에 집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럼 지시를 합참이 했다고 합니다. 직접 나를 배제해라고 명령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나 왕따 시켜줘. 그렇지. 이러고. 야, 너 지금부터 작전을 하는데 나를 배제하고 작전을 해.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합참 이외에 군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밖에 없지. 예를 들어 뭐 경찰국장? 아니, 그냥 해안부 장관이 야, 군을 배제하고 드론 하나 띄우자겠으면 드론 사령관 그 명색이 별 2개예요. 드론 사령관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 아이씨 왜 저래? 막 이랬겠죠. 자, 그러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은 나는 사전 보고는 못 받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냐?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지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시를 국방부가 안 내리고 다른 선, 그러니까 그냥 안보실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고 이제 밑에서 일하는 거는 그래도 껄끄러운 거야. 얘가 힘이 있긴 하지만 바로 견제 권력인 합참이 있으니까 합참한테 구두 내지는 설명을 한 거지. 근데 합참은 야, 그거 모르게 한다잖아. 나는 그냥 모르는 걸로 치고 나 빼고 그냥 니들끼리 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드론사 관계자가 그 V 보고서에 건의사항에 그렇게 써놨대요. 정전협정 위반 문제로 합참과 논의 필요. 그래서 합참 배짱에 연합군 사령관한테 전화해갖고 미군한테 전화해서 야, 나 이번에 드론 하나 띄울 거야. 정전협정 위반인데 모른 척해. 이 얘기는 죽었다 깨내도 못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 안보실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다고 해도 합참한테 안 알린 이유는 미군이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 결국엔. 미군이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1월 달부터 미군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미군한테 벼락 안 뒤집어 쓰려면 최소한 미군하고 직접 했다는 얘기나 합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야 정상적인 명령권 안에서 이거를 이행한 게 되는 거지. 아니면 말 그대로 군 명령 체계 위반인 거예요. 불법적인 명령을 받아갖고 시행을 한 겁니다. 드론 사령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들을수록 미국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초두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미국이 절대 모를 수 없는 작전이었다니까. 근데 이걸 용인하고 문제를 안 삼았어. 그리고 계엄이 있었던 상황을 미군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국 군부대가 헬기를 띄우고 전차를 띄워서 도심으로 진입을 하는데 미군이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건 역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무능한 거지. 하원의원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브래드 셔먼이 우리나라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미군이 다 얘기해줬겠지. 그러니까 미군 놈들도 되면 좋고 안 돼도 우리는 상관없고 요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혈맹이 아닌 거예요.
혈맹의 국가가 지금 민주주의를 상실하고 진짜 완전히 군사 독재 체제로 넘어가게 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거기에 대한 단속 내지는 방지를 안 하고 이걸 지켜봤다. 그러다가 한국이 자체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이걸 갖다 해결하는 거를 보고 그때서야 뒤늦게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항의하는 척만 했다는 거야. 이거는 미 대사는 이제 그때는 자리에 없었을 때니까 잘랐을 때니까 나는 그래서 미 대사가 그때 공석이었던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상황으로 대사가 그 당시에 아니야. 그만둔 상황 아니었었대? 그때는 있었어. 그 후로 임기가 다 됐나?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그러니까 이임하기 전에. 대사 자체에 이임 이전에. 네, 이임 이전에 있었다니까, 주미 대사가. 나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그분이 가고 나서 지금 자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미 대사의 역할도 단순하게 물어보고 어쩌고 한 것 자체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게 아니냐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때 주미 대사가 계엄 상황일 때 왜 전화했는데 외교부 장관 조태열한테 전화했는데 조태열이 전화 안 받아가지고 미 대사가 열받았잖아요. 열받은 척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전화한 건 뭐냐면 야 어떻게 됐어? 장악했어? 구태타 성공한 거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거고 얘네들이 안 받는 배짱 대단하다 그랬잖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랄할 것 같으니까 2차 계엄이라도 지금 시도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고 그 전화를 안 받은 거야. 골드버그. 필립 골드버그가 있었어. 있었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갈참이긴 했는데 그렇죠, 있기는 있었구만. 마지막에. 왜냐하면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은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이번에만큼은 절대 벗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란 재판을 많이 하고 내란에 대한 어떤 징벌을 하고 있지만 내란의 실패범은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성공한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준비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친위 쿠데타를 하는 놈이 경고성이 아니라 진짜 2년간 준비를 했다고 하면 가장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 계엄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결정권자인 미국을 모르게 대사를 속여놓고 모르게 계엄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돌이켜보면 볼수록. 따라서 일본과 협의를 봤던 부분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협의 내용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어떤 유엔 사령관이 됐든, 미국 내 국무부가 됐든, 아니면 미국 안에 매파 어떤 그 군사 책임자가 됐든, 그쪽이란 내통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이거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죠. 이렇게 날아갈 뻔했어요. 이거 바이든이 한 것 같은데 당신이 이거 잘 집어내면 바이든 애들 여론 날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수긍해주고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무역 협상은 정상적으로 합시다. 요렇게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20화까지는 안 올라갔고 보고가 자민당 내 아소다로 전 총리까지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김충식이 고성에 30만 평의 땅을 샀다고 하잖아요. 고성에. 네. 근데 여기가 통일 탐방로 이런 형태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국방부도 모르고 민간인이 땅을 샀는데 민통선 안에 있는데 국방부도 모르고 통일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행정자치단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30만 평이라는 땅을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자위대가 들어와서 주둔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0만 평이면은 거의 최소 10,000에서 15,000명 이상이 주둔할 수 있는 군기지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인 건데, 이거를 DMZ 안에 김충식이가 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와 관련된 자위대의 한국 진출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의 염두를 둔 상태에서 이걸 진행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라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 뭐 관련된 건 앞으로도 계속 밝혀질 거고요. 특검은 5개월 남았습니다만 연장을 해서라도 특히나 이번 내란에 관련된 내용만큼은 아니, 이 모든 3특검을 철저하게 의혹이 없어질 때까지 5년 내내 끝까지 해도 5년 내내 아니 10년이 걸리더라도 파헤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